안녕하세요. 예전에 오빠와 새언니가 너무 싫다는 글을 썼던 써니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언 주신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이 방치했던 게 죄송해서 후기를 쓸어왔습니다. 당시 엄마 욕이 끝도 없이 달려서 미안하기도 했었지만 엄마가 바빠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변명을 좀 하자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 잘된 케이스라 아빠 쪽 사람들이 돈을 뺏어가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오빠를 방패로 막아내셨고요.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인지 오빠가 가끔 친가에 가게 되면 그쪽 식구들이 오빠를 붙잡고 집안일을 엄청 캐물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걸 안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했었죠. 그러다 저희를 외갓집에서 키우고 있는 걸 아시고는 친가 쪽에서 데려가려고 난리가 나기도 했었네요. 당연히 돈 받으려고 그랬던 거였죠. 일단 그쪽 집에 가면 제 신세가 어떨지 뻔하니 절대 안 보낸다 하셨고 오빠도 안 간다 해서 외갓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저는 엄마를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애 둘 키우면서 저 정도로 성공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 사업이라는 생각에 적당이라는 게 없었답니다. 일을 접거나 계속하거나 해야 하는데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 일을 접고 육아만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여자 혼자 일하니 주변에서 동업하자, 연애하자 등등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셨으니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엄마 인생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공부는 많이 시켜놨는데 인성이 글러먹어 바쁠 땐 오빠가 징징대는 게 듣기 싫어서 돈을 주셨답니다. 근데 일을 접고 우울증 약을 먹는 과정에서 오빠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이제 예전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한국에서 잠깐 살다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친 가정사라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남자친구네도 집안이 좀 복잡해서 엄마만 원한다면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같이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차피 해외에 나갈 거라 한국에 신혼집을 제대로 차릴 생각이 없어 엄마네 집에 셋이 같이 살다 모시고 나갈까 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판교 집 때문에 지랄났다는 얘기에 머리가 아파져 욱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죠. 힘든 상황에서 이만큼 키워준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많은 분들 말씀대로 저도 제가 호구되는 상황이 염려됐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엄마를 모시고 갈지 말지에 대해 저 혼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엄마도 트임분이라 생각했고 제 입장을 이해 못할 분 같지 않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랑 내 남친 상황이 이런데 남친이 해외에서 지낼 나도 걱정되고 엄마도 마침 시간 여유가 되니 모시고 같이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엄마가 지금처럼 오빠네한테 아낌없이 다 주는 상황은 더 이상 보기 힘들다. 엄마가 번 돈을 누굴 주든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자격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오빠는 엄마 노후 자금까지 다 꺼내줘도 엄마 노후를 돌볼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내가 엄마를 돌볼 상황이 생길까봐 무섭다. 나도 이젠 혼자가 아닌 남편이 생기는데 남편 보기도 면목 없을 것 같다. 제 말에 엄마의 첫 반응은 어이없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제가 그런 생각할 만했다며 쿨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집에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상 물정 모르게 아들한테 노후를 기댈 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에 대해서도 다 생각해 두셔서 오빠에게 준 만큼 똑같이 줄 생각이고 준비도 다 해두셨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시더니 결혼 후 한국에 살 동안 엄마 집에 들어가 사는 건 대찬성이고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예 정리하고 나가면 한국에 올 때 불편하니 한국에도 집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판교 집을 그렇게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빈집이니 오빠가 호시탐탐 노릴 게 분명했고요. 제 말에 엄마도 그럴 것 같다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집은 두고 해외에 나가서 지내보자 하시네요. 그러다 오래 살게 될 것 같으면 들어와서 같이 정리하고 작은 집 하나만 해놓고 가자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해외에 적응 못하시면 한국에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오빠한테는 말 안 했는데 말하면 제가 엄마 재산을 몽땅 가로챌까 싶어 쌍으로 난리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확고하니 그냥 재밌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난리치면 피곤할 것 같아 일이 거의 다 진행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시기에나 알릴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도움 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판교 집은 전세로 주고 떠나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 특약으로 1년씩 계약하고 좀 싸게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쓰니 신랑감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전 그것도 의심스럽네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서. 두 번째, 님 말처럼 판교 집은 팔고 오빠는 모르게 근처에 작은 집을 매매해놓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집 지 안 준다고 난리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해외 나가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래야 집에 쳐들어와서 징징거리는 꼴 안 보죠. 만약 어머님을 두고 님 혼자 나가시면 뭐라도 더 빼먹으려고 자주 와서 징징거릴 겁니다. 그러니 꼭 모시고 나가세요. 세 번째, 혹시 모르니 한국집은 재테크로 두세요. 대신 전세나 월세 주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집 하나 장만하시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빠놈 하는 걸로 봐서 집 비워놓고 나가면 문을 뜯어서라도 들어가 살 것 같은데 세입자라도 집을 지키고 있어야 안 뺏길 겁니다. 네 번째, 확실히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대신 어머니가 적응하실 수 있게 잘 알아보고 가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지라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처분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빠놈이나 새언니라는 여자나 하는 꼴을 보니 빈집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점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분하시고 작은 집을 따로 구해두세요. 그리고 쓴이도 받을 만큼 받고 나면 남은 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쓰고 가시게 하세요. 오빠놈 앞으로 10원 한 장 안 돌아가게.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